붉은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차츰 거세져 더 이상의 관광은 무리였어요. 우리는 점심을 하기 위해 용지스무이안이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오전 6시 30분에 문을 열어 오후 1시 30분에 문을 닫는 스무이 슬모고 요리 전문 조식 식당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2시 40분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손님들이 대기 중이었고 우리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어렵사리 테이블을 차지하고는 외손녀가 나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로는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루로우판을 시켰어요. 사이드 메뉴로는 간판 요리인 슬모고 어묵탕과 오리알 조림과 유두부, 데친 푸른 채소 등을 곁들였고 추가로 백반도 주문했습니다. 이곳의 식당도 우리나라 음식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정수기가 없고 식수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카드 결제도 불가능했습니다. 현금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난감했을 거예요. 대만의 식당에서 식수를 서비스하지 않는 이유는 섬나라 특성상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가뭄과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과 농업이 막대한 양의 물을 소비하면서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타이난과 가오슝 일대의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슬모고는 우윳빛 속살 때문에 영어로는 밀크피쉬라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갯농어라고 부릅니다. 생선이면서 비린내가 전혀 없어 놀라웠어요. 식당의 겉모습은 허술했고 주방의 위생 상태도 그리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분위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처럼 슬모고 국물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은 처음 경험하는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서는 태풍 11호 버들이 정오 무렵 대만에 상륙할 것이라며 오전 10시 15분 태풍 경보를 발령했어요. 점심을 마치던 중 거리 풍경은 점점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변해갔습니다. 차량은 뜸해지고 상점들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호텔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었죠. 타이난 일정을 포기해야 했던 터라 가족들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지만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풍 덕분에 저녁은 호텔 38층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 샹하이 파빌리온 지위에루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호사를 누렸어요. 이곳은 정통 샹하이와 타이완 요리, 광둥식 딤섬으로 유명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대만산 찻잎으로 우린 향긋한 우롱차가 먼저 나와 입맛을 돋웠어요. 산뜻한 맛이 혀끝에 감돌고 은은한 차향이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간판 메뉴라는 볶음밥과 중국 장수성 가정식 요리, 닭 육수 딤섬, 전복과 삼겹살을 함께 졸여낸 홍샤오로우, 해산물을 곁들인 바삭한 돌솥 누룽지밥, 유자향이 감도는 덤플링 등을 주문했어요. 테이블 위로 차례차례 등장하는 낯설고 정갈한 요리들이 신기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맛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볶음과 튀김이 많았음에도 전혀 기름지지 않았고 중국 요리 특유의 향신료 냄새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한입 한입이 풍미 가득한 천하일품이었고 오히려 깔끔하고 세련된 맛이 인상 깊었어요. 식사비는 봉사료 10%를 포함해 5,577 타이완 달러, 하나로 25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일정은 틀어졌지만 덕분에 가족과 함께 호사로운 만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밖은 거센 바람과 비가 몰아쳤지만 원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순간만큼은 태풍조차 있게 만드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어요. 타이난은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최초의 수도였던 고도입니다. 이곳에는 네덜란드가 세운 질란디아 요새 안핑구다오 포트 질란디아 정성공을 기리는 사원 연평군 왕사 공자묘 일본풍의 신농제 거리 마조를 모신 사당 사전 대천궁 치매의 박물관 등
대만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명승고적이 즐비해요. 또한 300개가 넘는 사원이 곳곳에 자리해 있어 대만 특유의 종교 문화를 생생히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 대만의 역사가 시작된 중심지로서의 영화와 명성은 이렇지만 2023년 기준으로 인구 약 186만 명에 달하는 대만 4대 도시 중 하나로서 여전히 대도시의 위상은 지니고 있어요. 타이난을 찾은 이튿날 아침, 샹그릴라 호텔의 조식 뷔페로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렌트해 점심 무렵 타이난 공자묘를 찾았습니다. 태풍 11호 버들의 전령처럼 간간히 비가 내려 공자묘에 도착했을 때는 결국 우산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길게 이어진 붉은 외벽을 따라 출입문을 찾았으나 태풍 경보 때문인지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공자묘는 왼쪽에 항문을 가르치는 명륜당을 두고 오른쪽에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을 배치한 좌우묘 구조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어요. 타이난 공자묘는 1665년 명나라 장수 정성공의 통치 시기에 창건된 대만 최초의 유교 사원입니다. 대만 최고의 학부라는 뜻으로 전대수학이라 불리며 청나라 시기부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산실이었어요. 3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공자묘는 타이난이 대만 문화의 고도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붉은 기와의 지붕과 기둥, 벽, 바닥의 석판까지 모두 붉은 톤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대만 사람들은 붉은색을 기란색으로 여겨 선호하지만 공산당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선입견에 묘한 불안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공자묘를 뒤로하고 츠칼로우로 향했어요. 츠칼로우는 1653년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누각 형태의 요새로 원래 이름은 프로방시아 요새 포트 프라번셔입니다. 태풍이 가까워 오는지 바람이 몰아치고 빗발이 점점 거세졌어요. 츠칼로우에 이르기 전 타이난 스덴 다텐호궁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타이난 최초의 전통 도교 사원으로 대만 종교 100경 중 하나로 꼽혀요. 경내 안내판에는 한글로 대만 종교 100경은 2013년 정부에서 선정 공표한 100개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입니다 라는 설명이 적혀 있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천우 마주는 민간 신앙에서 바다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여신이에요. 이 사원은 당초 명의 영정왕 주수구이의 관저였다고 합니다. 1684년 청나라 장수실랑이 대만을 공격해 대파한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청나라 정부에 추청하여 텐페이궁으로 개조하고 마주 여신을 모셨어요. 이후 마주가 텐오우로 봉해지면서 다텐오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탓에 관광객은 우리 가족뿐이었고 문이 닫혀 있어 대전 내부는 볼 수 없었어요. 사원은 청나라 시대 여러 차례 수리와 재건을 거쳤으며 1818년에는 대화재로 큰 투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1985년 국가지정유적으로 등록되었죠. 대만을 찾는 여행객에게 야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관광 코스예요. 대만 여행에서 야시장은 반드시 등장하는 화두이기도 하죠. 현지에서는 야시장을 야스라고 부릅니다. 골목을 빼곡하게 메운 대규모 야시장도 있지만 주택가의 먹자 골목이나 크고 작은 노천시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대만에서 야시장이 발달한 배경에는 무덥고 습한 기후가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기 불편한 날씨와 비싼 집값으로 부엌이 없거나 좁은 주방만 갖춘 주거 환경은 외식을 선호하게 만들었죠. 여기에 낮의 무더위를 피해 밤에 활동하는 생활 습관도 한몫을 했어요. 상인들은 다양한 식재료로 저렴하고 다채로운 먹거리를 내놓았고 정부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야시장과 연계해 배치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1949년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에게 패한 장개석이 국민당 정부가 12월 7일 대만으로 옮긴 국부천대 이후 이주한 많은 이주민들이 거센 일가를 마치고 저렴한 음식을 먹으며 교류하는 장소로 야시장을 활용한 것도 야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현재 대만 관광청이 추천하는 타이난의 4대 야시장은 화이안 다둥 샤오베이 우성 야시장입니다.
각 시장은 서로 다른 콘셉트와 매력을 지니고 있어 어느 시장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여행자에게는 모두가 개성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타이난에 도착한 날은 화요일이었어요. 타이난 최대 야시장인 화위안 야시장은 휴일이어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의 오후 6시에 문을 여는 다동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카쿠코엔에서 길을 건너면 왼쪽은 다동 야시장, 오른쪽은 다동둥 야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동 야시장이 2023년 9월 이후 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해요. 휘황찬란하게 불야성을 이룬 시장은 입구부터 인파가 넘실거렸습니다. 다동둥 야시장 입구 주차장에 스쿠터와 오토바이가 빼곡하게 들어찬 광경은 기네스북에 오를 법한 이색적인 장면이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몸을 달구는 열기가 후끈하게 몰려왔습니다. 후덥지근한 찜통더위조차 이곳의 활기찬 분위기를 누르지는 못했죠.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노점과 가게들은 연신 뜨거운 화기를 뿜어냈고 그 열기는 실로 대단했어요. 다행히 시장은 좁은 골목이 아닌 넓은 공터에 자리 잡아 통로가 널찍해 인파 속을 헤치고 다니기에 불편함은 덜 했습니다. 일부 노점은 미리 준비한 식재료를 사용했지만 현장에서 즉석으로 요리한 음식을 내놓는 곳이 더 많았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위생이 걱정돼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처음 접하는 낯선 음식들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죠. 대만의 아이콘은 역시 야시장이라는 사실을 다동 야시장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이완의 여행지는 타이베이로 이어집니다. 오먼짜이 타이베이지엔